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유동규 예, 예.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입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은 예. 이재명 측근 3인방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려왔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유동규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 뒤 일종의 신경 변화를 일으켰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여러 가지 비리들과 관련해서 폭로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SBS가 보도를 했던데, 그거를 이제 일반 언론들도 다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윤건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상황실장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친문의 핵심이든 예. 문재인 복심이죠. 예. 이 사람을 지난해 1월 그러니까 대선이 시작되기도 한참 전에 경선도 하기 훨씬 전 경선 아닙니까? 전에 네. 이재명 경도지사실에서 이렇게 초청해갖고 서희 만나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줬다. 그러면서 지금 알려지기는 유동규라든가 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그림자 내각, 섀도우 내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인재풀을 예. 형성하기 위해서 별동대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저도 있어요. 봤습니다만은 예. 참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한 게 진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데 이런 분들이 벌써 선거도 진짜 대통령 선거 한참 앞에 놔두고 나와가지고 뭐 했냐 하면은 그때 일단 대통령 되고 나면은 인재를 제대로 뽑기 힘드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자. 뭐 그건 좋죠. 뭐 좋은 겁니까? 아니, 영국 같은 데는 섀도우 내각이 그거는 내각제니까요. 예. 내각제는 언제든지 뭐 선거가 특별 선거가 계속 있으니까 한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났다는 거는 사실 뭐 그때 벌써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복심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검찰의 그 문재인 검찰 이야기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갖다가 거의 뭐 확실하게 생각했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아까 박지원 원장 이야기했지만 언제 이 입장을 바꿀지 모르는 사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있죠.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살아온 행적을 딱 비춰보면 있죠.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받으라고 누가 상상했어요? 그럼. 3당 협당해가지고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그렇지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용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백단사 보냈고. 백담사 그냥 바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게 비정해가지고 자기의 지지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지금 하자가 많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 지금 우리가 한두 지금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도 한 10가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를 리 있습니까? 그게 대통령 되면은 이게 처음에 잘 나갈 때는 놔둘지 몰라도 언제든지 문재인을 칠 수 있다. 그렇죠. 거기다 문재인 본인도 자기의 어떤 어떤 범죄 혐의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문제될 생각 알기 때문에 윤건영을 파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내 사람 만들어야겠다. 고 교수님 말씀대로 미리 사람 좋은 인재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놓는 건 좋은 거죠. 생각이 놓는 거는 그거는 준비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윤건영 씨가 간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윤건영 씨가 간 거는 특사로 간 거다. 제 생각에는 문재인의 특사였다.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정치 플랜을 짠 것 같아요. 저는 윤건영 씨가 갔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뭐 유동규 씨의 얘기가 저는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윤건영 의원이 간 걸 다 인정하잖아요. 거기까지 갔기는 갔는데 자기는 친명 의원들이 소개를 했고 여러 군데서 와서 간 거지 내가 유동규 말 듣고 갔겠느냐 하지만
그런데 유동규는 정진상이하고 자기가 다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 예. 인재풀도 만들었고 뭐 삼성 장군도 자기가 네, 인터뷰해갖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집권하면은 국방장관. 국방장관 시켜주겠다고 그랬고. 예, 그렇게 하고 본인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집권하면은 국정원 기조실장 가가지고 국정을 확 뒤집어 버리겠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아, 있다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예. 권순일 대법원장. 그때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그래서 참 이재명의 그 용인술이라는 게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은 네. 정진상도 정말 이 수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얼굴을 이번에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사람을 최고 1급 참모로 쓰는 게 온당하냐? 아,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그 성남시장부터 집권 자체가 쭉 루트가 보면 있죠. 비선을 좋아해요. 예, 그런 어떤 것 공식 예. 루트보다도 비선의 힘을 더 실어주고 그 사람들의 성남시가 움직였고 그래서 이재선 씨가 형인 이재선 씨가 좀 말 좀 듣지 마라. 예.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 그 전부 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조폭들이 많이 예. 개입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전직 그 서울 저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2010년대에 이재명을 수사했던 사람 예. 그리고 이재명 주위의 조폭을 수사를 하려다가 말았던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경찰에서는 이재명 그때 이제 시장 되기 전에 이재명 변호사와 예. 조폭과의 연관관계를 많이 조사를 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뭐 뚜렷한 증거 그다음 또 유력한 성남시장 후보고 한데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있죠. 이 정치 역정 자체가 물론 워낙 그 좀 흑수저 예. 여기서 출발해서 그런지 왜냐하면 엘리트로 출발하면 주로 엘리트가 주위에 많이 포진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그렇게 인재를 갖다가 막 어떻게 이렇게 선발할 필요가 없는데 흑수저로 출발한 사람 주위에 흑수저가 많이 모입니다. 거의 그런 예. 셈이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되고 경기지사가 되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 공신 아닙니까? 예. 근데 흑수저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 흑수저 출신들은 어떤 욕망이 권력 욕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 근데 강한 건 권력 욕망이 강한 건 누구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욕망을 비법적으로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실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이 결국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던 예. 많은 그 비선 실세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하자면 별것 아닌데 출발해 가지고 아주 그 저기 별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모든 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자기의 불행이 결국은 어떤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하고 제대로 어떤 윤리와 도덕 강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대로 윤리와 도덕을 갖다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그렇죠. 참모로 두고 예.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리 이런 건 필요 없다. 예. 내가 권력 잡고 행사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그 수단을 위해서 어떤 걸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했고 그리고 그 포진한 게 우리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어떤 수단을 써도 권력을 잡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형제 맺은 4명 있지 않습니까? 네.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이 사람들이 2014년에 6월인가 의형제를 맺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먹자 이런 큰 목표를 세우고 그러려면 돈이 시작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정진상이가 전에는 나무기 오고 예. 정의강이가 추진하던 것을 싹 뺏어와갖고 뺏어와가지고. 자기가 딱 차지해서 네. 거기서 이제 저수지를 그러니까 만든 만든 거 거죠. 여기에 불행의 씨앗이 씨앗이 딱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변에 예.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식견과 예.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포진해 참모로 있어야죠. 있었더라면 그런 짓을 안 안 하죠. 하죠. 못하게 정상적인 말리고. 방법을 통해서 또 돈이 필요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을 예. 통해서 모금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불법적인 거
또 범죄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지금 자금을 모으다 보니까 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줄줄줄줄 계속 튀어나오는 게 나온 것 그거죠. 아닙니까? 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만약에 했더라면 안 하는 게 얼마나 이런 유동규, 정진상 주변에 또 이런 모인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는 뭐, 게 예, 뻔한 뻔하죠. 거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관 가고 무슨 주요한 기관장들을 다 포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그 2조 말에 나라 망한 게 예. 전부 다 매관 매직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매간 뭐 매직이 되는 거죠. 그 고을 현감이라 그러면 지금 군수쯤 되나요? 예. 이런 걸 전부 돈 받고 팔은 거 아닙니까? 다 그랬죠. 그때 민씨 그러니까 그 처족 예. 고종의 민씨 일가 아닙니까? 이런 데서 엄청난 체불을 했어요. 이 한성판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서울시장 얼마 전에 조선일보 예, 저도 보니까 봤습니다. 뭐 3개월만 재임 기간이 3개월이라는 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2000 몇 대 예, 시장이라 700 몇 대 1300 몇 년에 첫 번째 시장부터 해가지고 예. 평균 재임 기간이 4개월, 3개월 3개월. 예. 이게 그러니까 물론 한성 판윤이 이제 역할이 어떤 건지는 저는 크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임금이니까 네. 지자체도 아니고 지방자.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한성 반윤이면은 그 당시에도 정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관급이죠. 예, 장관급. 예, 판사급 지금하고 아닙니까? 같은 판사.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 이분들이 집권을 했을 때 예. 거의 뭐 이 매관 매직, 거의 장사, 공직 장사 이런 게 거의 행행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보면 아까 1월달에 벌써 작년 1월에 뭐 윤건영 의원을 만나고 했다는데 대통령이 안 된 게 그나마 2027년까지는 한숨을 대한민국이 안도에 한숨을 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2027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그동안에 어떤 그 재판을 받고 큰 확정 판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또 대통령 나올 거거든요. 그러나 집권을 한다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장래가 상당히 걱정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성남에서 이 이재명에 이어서 시장이 된 은수미 전 시장도 그런 마찬가지. 조폭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동차도 받고 그래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돼 있죠. 그리고 이재명하고 가깝다고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의혹으로 지금 태국에 가서 호화 도피 생활하는 김성태라든가 김성태. 또 KH그룹의 배상윤이 최근에 또 김만배의 뭐 근거직이라는 최우양인가 예. 무슨 화천대유 이사요 예. 쌍방울 무슨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이런 주목 출신에다가 최근에는 자기 수행비서가 과거 조폭 예. 뭐 했는데 민주당 무슨 국장까지 또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만 하더라도 그 성남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 그거 추진하던 사람 아닙니까? 원래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하는데 예. 어떤 주먹 조폭이 많이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가 아주 험한 사업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는 많죠. 이해 당사자 저는 그래서 하나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 중에 비대위 없는 데 없고 그다음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조합장 구속 안 되는 데 없고 예. 그냥 다 뒤로 뒷돈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재건축 재개발 아주 작은 규모 한 30 몇 명 이런 데는 좀 나은데 한 몇백 명만 넘어가면요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싸움이 극렬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아는 그 분이 그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용역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한쪽에 점거하고 있고 그 용역들도 다 이 용역이 조폭들입니다. 용역이 이제 좋은 쪽으로 말해서 용역이지. 예. 왜냐하면은 한쪽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데 점거하고 있으면은 몰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걸 보통 사람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남 그 분당의 뭐 재건축인가 리모델링 이런 게 조폭을 안 끼고는 사업을 못 해요. 워낙 험한 사업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같은 사람 전부 다 옆에 모으니까 이재명 대표 자기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유동규를 딱 땡기니까 뒤에 조폭이 줄줄줄 딸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조폭들이 나 조폭입니다 안 그럽니다. 나 정당한 사업하고 또 우리 일본말로 기마이 좋고 해가지고 돈도 잘 쓰고 그럼 이재명 대표로는 보면 돈도 뭐 자기한테 정치 자금이나 뭐 이런 것도 팍팍 찔러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 돈 많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 철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때는 조폭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마음에 쏙 들죠. 예. 뭐 시키면 일 다 해결해 주지. 화끈하게 해결해 주지. 가끔 뭐 명절 선물 주지. 예. 선물이라는 게 결국 정치자금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의 불행에 조그만 씨앗이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가 그게 이제 가장 섭섭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 참모가 아니다. 네, 잘 그렇죠. 모른다. 네. 참모 정도 되려면은 정진상이나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하지 않느냐. 김문기도 모른다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 1차장 네.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2014년, 2018년, 2021년 경선 또 올해 대선까지 단 한 차례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누가 보더라도 유동규가 그 성남시장 선거하기 전에 기획본부장 사퇴하고 가서, 예, 가서 그거 도왔다가 그리고 예. 끝나서 또 다시 원위치했고 이번에도 대선 전에 또 경선 전에 또 그만두고 예. 그 경기 무슨 관광공사 사장인가 하다가 예. 그리고 돈 4억인가 또 뭐 얼마인가를 받아가지고 예. 또 가서 뛰어들어가서 이런 것이 다 있고 본인이 안 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그렇죠. 별동대 역할을. 네. 그리고 정진상한테 다 보고를 했고 정진상한테 보고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변호사, 맞아요. 이러이러한 사람 뭐 장성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 같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가 됐는데도 딱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믿을 수가 없다 이거. 그 검찰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고함을 자기는 무죄라고 밝히고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저나 고 교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검찰이나 일반 국민이 그 이재명 대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있죠. 지금 현재 한 말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가지고 정과 한 40번 되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믿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절도범인데 정과 그 상습 절도로 몇 번 처벌받고 이러면요. 판사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럼 검사도 안 믿고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있죠. 바르게 살고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 무고하다. 검찰의 탄압이다. 그러면 저도 믿고 싶고 그럴 건데 이재명 대표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어떤 배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골수분자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점점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조국이 우리 조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말에 그렇죠. 그것이 부메랑에서 본인을 찌르는 비수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